오늘 하루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무려 6,100명을 넘었습니다. 전면적인 락다운인 자택 대피령이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외 영업 금지 조치에 한인업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도 없이 봉쇄 조치만 강화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연방 총무청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선 불복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 동안 모기지를 연체하는 비율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대량 차압 세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LA시의 살인사건 발생 건수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경기 부진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주택 모기지를 연체하는 비율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차압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6,100명이 넘었습니다. 전면 락다운인 자택 대피령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며 자택 대피령 발령에 임박했습니다. 카운티 내 발생한 하루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6,124명. 지난 목요일 발표된 사상 최고치였던 5,031명보다 1,000명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일요일 누적된 보고 1,500건이 더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누적된 보고를 제외하고도 여전히 하루 확진자 수가 4,600명이 넘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5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섰다며 오는 수요일부터 지역 내 모든 식당과 와이너리 등에 대한 야외 영업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6,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5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4,500명을 넘어서며 전면적인 락다운 발령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Given that our 5-day average case rate is now over 4,500 as of today, we'll be working with the board to determine additional safety modifications. 입원 환자 수도 하루 동안 72명이 늘어나며 현재 1,4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 평균 입원 환자 수 700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보건국 퍼레어 국장은 락다운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논의 후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 7월 1,060명이 넘는 확진자를 훨씬 웃도는 1,4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입원 환자 수도 하루 새 48명이 증가해 현재 428명이 입원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CEO 프랭크 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야외 영업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한인업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봉쇄 조치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한 한 식당. 이 식당은 얼마 전 거액을 들여 패티오를 증축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가 오는 수요일 밤 10시를 기해 3주 동안 야외 영업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업주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업주는 봉쇄만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타격이 80% 이상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투고 전문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매출액이 일어나는 또 시기인데 이런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임팩트가 또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번 야외 영업 금지령은 주점 업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류점들은 투고만 해서는 영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투고로 했을 때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들 거고요. 그 이상으로도 저는 더 줄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냥 음식점이 아닌 이런 술집이나 아니면 포장마차 이런 데는 음식 전문집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투고도 매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출이 급감할 것을 대비해 직원이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주점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인 요식업계는 야외 영업 금지령이 장기화될 경우 영업을 포기하는 업주들도 속출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야외 영업 금지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업주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이번 달 단 3주 동안 코로나 감염자는 무려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백신 승인과 배포의 초고속 작전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5월에는 집단 면역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윤서 특보는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입니다.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추수감사절 여행자제를 공고했지만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미국 전역에서 200만 명이 공항에 몰렸습니다. I understand the risk that I'm taking, but I want to see my family. 미국에선 11월 들어 새로 감염된 코로나19 환자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이달이 끝날 때까지 신규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감염 확산에 미 보건당국은 백신 승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다음 달 10일 화이자의 백신 긴급 승인권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초고속 작전팀은 승인이 나면 24시간 안에 백신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Maybe on day 2 after approval, on the 11th or on the 12th of December, hopefully the first people will be immunized. 12월엔 의료진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명, 이후 매달 3천만 명씩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초고속 작전팀은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5월쯤 집단 면역이 가능해져 코로나19 발병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제약사 파이자와 모더나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까지 백신 효과를 공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예방 효과를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편리한 보관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김정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70%의 면역 효과를 보였다고 BBC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Our results show that the Oxford vaccine is well tolerated across all groups, all age groups, and in particular elderly participants over the age of 70. 앞서 발표된 화이자 백신의 면역 효과 95%, 모더나 백신의 94.5%에 비하면 면역 효과가 떨어집니다. 연구진은 그러나 백신을 투약하는 방법을 달리하면 면역 효과가 90%까지 올라가 화이자나 모더나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다른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른 제약사의 백신에 비해 가격이 싸고 일반 냉장고에서 6개월 이상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 백신의 국내 생산과 공급을 위한 3자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소 1,000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접종을 위해 공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는 3천만 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계약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는 국제 백신 공급 체계와 제약사 개별 협상 등을 통해 3천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SBS 김정희입니다. 네, 높은 코로나 백신 효과 소식과 신속하게 승인하고 접종을 실시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오늘 뉴욕 다우지수는 328포인트, 1.12% 올랐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초고속 작전팀의 책임자는 다음 달 중순부터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에 구매 관리자 지수는 지난 2014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경기 부양책 합의를 촉구했다는 소식도 호재였습니다. 근데 연방 총무청이 마침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분쟁 경합주들은 바이든 후보의 최종 승리를 잇따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아직도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연방총무청 GSA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정권 인수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당선인 확정과 인수인계 절차를 미뤄왔던 GSA가 공식 서한을 통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공식화한 겁니다. 선거 결과에 불복해오던 트럼프 대통령도 정권 이양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으로의 정권 이양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소송은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요 경합주에 제기한 소송이 줄줄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중부 연방지법은 지난 20일 개표 결과의 인증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캠프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미시간주는 오늘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을 공식 인증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대부분 경합주들이 선거 결과를 공식 인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위원회는 개표 결과 인증을 미루거나 재검표를 요청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선 불복은 국가적 망신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안보 라인을 잇따라 내정했습니다. 국무부 장관에는 18년 전부터 최측근 참모였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선임했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에는 전 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이 내정됐습니다. 김종훈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최측근인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초대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또 국무부 장관과 함께 외교 안보 분야 투톱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엔 역시 최측근인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을 낙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2002년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하던 시절부터 참모로 일하기 시작한 바이든의 복심으로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과 세계보건기구 WHO 그리고 이란 핵합의 등의 미국을 다시 복귀시키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미국을 더욱 약화시켰다고 비판해온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손상된 동맹관계를 복원해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회복한다는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Unfortunately, the way President Trump has pursued his policies, that's weakened, not strengthened our core alliances, particularly in Asia. 블링컨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파로 분류돼 향후 경제 제재 등으로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외에도 오바마 행정부 당시 파리 기후협약에 서명한 존 케리 전 국무부 장관은 기후변화 특사에 35년 경력의 베테랑 흑인 여성 외교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는 유엔 대사에 발탁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네, 내년 1월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재무부 장관에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내정됐습니다. 옐런 전 의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연준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동안 옐런 전 의장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장해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석 달 동안 모기지를 연체한 비율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대량 차압 사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모기지 연체 비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조사 매체 코어로직은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주택 모기지 연체율이 3.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0.6%를 기록한 지난해 8월에 비해 무려 6배나 상승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업이 부진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고용인들도 지금 실업자로서 많이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주택 월부금 지불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주택 모기지 연체율은 지난해 8월 0.6%에서 올해 4.2%로 무려 7배나 급증했습니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같은 기간 1%에서 4.6%로 치솟았습니다. 북가주의 샌호세의 경우 0.2%에서 2.2%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0.3%에서 2.8%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는 내년 초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늘어난 실직자는 물론 수입이 급감한 사업체 등으로 파산까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그 정부의 후원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정부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창업 사태가 굉장히 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도 심하게 증가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높은 모기 지원치가 이어질 경우 대규모 차압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올해 들어 LA시의 살인사건 발생 건수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우울증과 경기 부진이 원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습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LA시 전역에서 강력 사건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APD는 올해 들어 LA 지역에서 30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좋지 않은 경제 사정과 불안한 심리 등으로 강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A시에서는 지난해보다 살인사건이 25% 급증했습니다. 더구나 총격 사건은 무려 32%까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복면 범죄 케이스는 지난해보다 무려 5배나 늘어났습니다. LA 경찰국은 올해 초부터 10개월 동안 LA 시내에서 범죄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사례가 1,164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다음은 SBS 우메켄 인비테이셔널 골프 대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진행된 결승전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한 홀 한 홀이 모두가 승부처였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치러진 SBS 우메켄 인비테이셔널 대망의 결승전 경기. 결승전의 손색 없이 대회 최강의 실력을 선보인 두 선수의 맞대결로 펼쳐졌습니다. 예선부터 상대 선수를 압도해온 실력자들이지만 결승전에서는 긴장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선수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울었습니다. 차분하게 경기 중반까지 리드를 지키며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상대 선수의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계속된 맹추격에 순식간에 리드는 사라지고 결국 극적인 동률을 이뤘습니다. 그야말로 결승전답게 펼쳐진 이번 경기의 승부는 마지막 2개 홀에서 결정됐습니다. 패기와 파워냐 아니면 노련미와 경험이냐, 선수들의 각기 다른 장점이 마지막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같이 펼쳐진 이번 대회의 결승전 최종 경기는 다음 달 26일 중계방송됩니다. 공중파인 SBS 채널 18과 디렉TV 그리고 전국 SBS 앱을 통해 미주 전역의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 1980년대 향수를 느끼게 하는 선술집인 오비베어에서 지난 토요일 새벽 불이 났습니다. 7가 쪽 페리오 부근에서 발생한 불은 홀 내부로 확산됐지만 새벽 시간에 의해서 당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국은 CCTV를 수거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코로나 재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곳곳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대도시는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푸둥 국제공항입니다. 공항 근무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화물 운반 노동자가 영거푸 확진 판정을 받자 상하이 당국이 급히 공항 근무자들 전체에 대한 검사에 나선 겁니다. 상하이의 한 병원 앞은 음식과 옷가지 등을 전달하느라 분주합니다.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4,000명이 넘는 환자와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통째로 격리하는 이른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我们对在院的4015名员工患者进行了隔离观察。 최근 4월 동안 중국 본토에선 텐진과 상하이, 내몽구 자치구에서 12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대도시들에서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텐진시는 200여만 명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고 내이멍구 자치구는 봉쇄에 준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수입 냉동식품과 국제 화물이 감염원이라며 원인을 해외로 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 발원지가 우한이 아니라는 주장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在武汉的这个医务工作者呢，首先发现的，并不说明的话呢，中国它是最早。 한국과 중국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두 나라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올해 안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상기후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올 겨울에도 이상기후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한겨울의 반소매 차림, 올 1월 제주도의 풍경입니다. 당시 제주도 기온은 1월 관측사상 가장 따뜻한 23.6도로 평년보다 14도나 높았습니다. 올여름 54일 동안 이어진 역대 최장 장마 역시 기후변화의 산물입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의 지난해 전 세계 농도가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년 사이 2.6ppm이 증가해 평균 상승폭을 10%나 웃돌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전 세계 산업 활동이 크게 감소했지만 이산화탄소 농도는 줄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올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에서 7% 줄 걸로 내다봤는데 이미 누적된 이산화탄소가 많아 증가 속도를 미미하게 늦출 뿐 전체 농도는 계속 높아진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는 특히 북극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올해 북극 바다 얼음은 평년보다 17%나 적게 얼었습니다. 북극의 상황이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어가지고요. 최근 들어서는 다시 고온 현상이 또 나타나면서 얼음이 좀 많이.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주는 러시아 쪽 얼음도 많이 녹았는데 이 때문에 우랄 산맥 부근에 거대하게 형성되는 고기압을 따라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쉽게 넘어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다음 달인 12월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12월 초인 다음 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맴돌 전망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세상엔 왜 이렇게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절로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지구촌 금손들을 만나보시죠. 도화지 대신 널쩍한 나무판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물감 묻은 붓 대신 전기인두를 잡고 분주하게 손을 올릴수록 사진처럼 생생한 인물화가 탄생하는데요. 눈썹 주름 하나까지 실감나죠? 이번엔 바삭하게 고운 비스킷을 화폭 삼아 크림과 녹인 설탕으로 예술혼을 뽐내보는데요. 요즘 이게 최고라는 게임 캐릭터까지 뚝딱! 이런 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죠? 눈이 즐거워집니다. 또 실물을 그대로 축소해 만든 모형집도 바로 들어가 살고 싶을 정도로 근사한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시 늘면서 온라인으로 솜씨를 뽐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요새는 이들의 비법을 직접 배울 수 있는 비대면 강의 시장까지 호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숨을 안 쉬고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으세요? 이 사람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숨을 참으며 한계를 극복하는 재미로 사는가 봅니다. 영국의 프리다이빙 선수인데요. 산소통 없이 키프로스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은 난파선 곳곳을 누비며 모험을 즐깁니다. 고요한 수중 풍경이 환상적으로 다가오죠. 15층 건물과 맞먹는 수심 40m의 세상에서 저 오랜 시간 동안 숨을 참으면서도 평온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이네요. 하늘엔 헬리콥터가 떠 있고 멕시코만 바다엔 웬 자동차가 떠 있습니다. 심지어 바퀴를 굴려 주행까지 하는데요. 영화 속 컴퓨터 그래픽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출신의 공학도가 직접 자동차를 개조해 만들었는데요. 부력을 활용하기 위해 바퀴를 8개나 달고 고출력 엔진 장치도 장착했습니다. 물이면 물, 묻히면 묻, 어디서든 두루두루 달릴 수 있다고 하니 다소 위협적인 외관만 극복하면 더할 나위 없는 탈 것 아닐까 싶네요. 인형인 줄 알았습니다. 고양이가 투명한 가방 안에 담겨 있는데요.
드리번 눈에 호기심이 가득하죠. 러시아에 사는 한 집사가 고양이와 함께 산책을 나오기 위해 준비한 건데요. 요즘 부족한 운동량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에 많은 집사들이 고양이 산책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수의사들은 사실 고양이 산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가출 욕구를 자극하고 영역 개념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도 굳이 고양이와 산책을 하고 싶다면 목줄 대신 가슴줄을 하거나 이렇게 보조용품을 쓰는 게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의 인권위원회는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말도 비하 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 박하정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후보자를 총선에 영입하면서 한 이 말이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져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그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그 꿈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이라면 모욕감을 느낄 발언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기준으로는 각하 대상이었습니다. 비하 발언의 피해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봐서 조사하지 않고 종결해왔던 겁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하 표현을 해선 안 되는데 이 장애인의 개인이 아니라 집단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본 겁니다. 특히 정치인의 공개 발언은 무력감과 좌절감 등 집단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 발언이 더 빨리 퍼지고 파급 효과도 커서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고 인권위는 강조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심어주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밖으로 내모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사람을 때리고 폭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절름발이 총리 발언과 키 작은 사람은 긴 투표용지를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한 황교안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곧 인권위 판단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법이 없는 다른 소수 집단의 경우 집단 비하에 대해 장애인과 같은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코스피 2602.59,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이자 증시 사상 처음으로 2600선에 올라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9,800여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11.1%, 특히 반도체 수출이 20%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업종에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400조 원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는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으로 1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수출 증가율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었다는 점들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코로나 패닉 이후 증시 반등을 이끈 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였다면 최근엔 외국인 투자자가 바통을 이어받는 양상입니다. 이달 들어 13거래일 연속 6조 4천억 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원화 강세로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활발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근거에는 달러 약세, 그리고 경기 개선 기대감, 그리고 신흥국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것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 3차 유행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일 우려가 나오지만 증시 투자자들은 코로나는 지속되기보다는 종결될 이슈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백신에 대한 기대감, 상대적으로 견고한 국내 기업 실적, 주요국 증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이 국내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배경이란 분석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엄흉하고 심술궂게 욕심 부리는 성질, 이런 뜻을 가진 순수 우리말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로 목리라는 말입니다. 또 심술이라는 말은 온당하지 못하게 공연한 고집을 부리는 마음입니다. 대선불복, 목리를 부리는 사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연방총무청이 바이든 당선인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분쟁 경합주도 잇따라 바이든의 최종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여전히 대선 불복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지난 4년 동안 일한 시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생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였습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